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삼성전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제가 좀 최근에 영상 좀 찍었었죠. 이 삼성전자는 2023년도 말 12월에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무조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설득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특별 배당금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1년도, 2년도, 3년도 3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22년도에 줄 수도 있고 23년도에 줄 수도 있었지만 이게 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23년도에 이 특별 배당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 배당금은 특별 배당금이고 왜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못 믿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은요, 실물이 없는, 실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사고 누가 누구한테 파는 건 결국에는 실물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 대한 가치를 증권의 가격으로 매겨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팔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누군가의 손해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기결되지만 유일하게 주식에서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유일한 돈으로 바뀌는 부분이 바로 배당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주식이 갑자기 횡령돼서 주식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보상받지? 보상 못 받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증권을 갖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배당이라는 제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저 알파벳 ABC 뭐 이렇게 하죠. 알파벳이라는 구글 회사나 저기 애플이나 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회사를 막 쪼개지 않아요. 지금 그 버크시어 해서웨이 주식 하나에 얼마인가? 1억 4,900만 원인가? 어마무시한 한 주에 그래요. 그 대신 그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이 얼마 나오는지가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당을 위해서 그런 주식들을 사실은 사는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분명히 특별 배당금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미 말을 해놨어요. 다 3년간의 이익을 50%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외국인들은 이 올해 연말에 막 폭풍 매수까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 배당을 받으려고. 왜냐면 배당 전날, 배당락이 떨어지기 전날 사서 다음날 팔아도 되니까 이때 특히나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어지기 직전에 특히나 많은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올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말에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올해 최고가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든 2023년 말까지는 반드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AI, 로봇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이게 왜 핫합니까?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가 나오면서 야,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의 가장 선두주자가 메타입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메타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AR, VR 기기 같은 것들을 다 자기네들의 이 운영체제랑 연동시켜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삼성전자랑 AI 로봇 인공지능이랑 엮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당연하죠. 이들이 완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5G가 돼야 돼요. 데이터가 끊기면 안 되는 이 5G 통신망이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AI와 로봇 인공지능에는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혼자서 러닝을 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 어떤 사람들이 알기에는 머신러닝이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머신러닝에 대해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지금 오픈 소스까지 나오게 되면 머신러닝은 앞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딥러닝, 머신러닝 요러는데, 자,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혼자서 단어를 습득하고 혼자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코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AI 시대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통신과 반도체예요.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 모든 데 핵심 부품이 됩니다. 특히나 낸드처럼 이 휘발성이 없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낸드 시장 규모가 디램하고 비슷해질 정도로 굉장히 커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서버를 늘리고 있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를 다시 살려낼 겁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역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역전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는 이제 좀 저기 인수한 회사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이죠. 그래가지고 이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쪽 시장을 더 하려고 SK 하이닉스가 좀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단은 삼성전자 디램이든 낸드든 넘버 원입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지금 낸드 시장을 지금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낸드와 디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디램은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적어요. 모두 휘발돼요. 하지만 낸드는 느리지만 한 번에 저장 가능한 용량이 크고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디램은 임시 저장할 때 쓰이는 거고, 낸드는 연구 장치 저장 수단의 부품으로 쓰인다. 자, 여기 보세요. 낸드 시장의 디램 시장 규모와 맞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면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하락한다. 하지만 낸드의 경우 고객사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필요한 거를 가격이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낸드는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낸드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낸드라는 이 특성상 이런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해지고 싸지기만 하면 더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니까 가격 하락이 방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도 원래는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 이 반도체들이 오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으나, 2분기, 올해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좀 업황이 나아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이 지금 헤드라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기 전장 서버 신성장 중심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서버 보이시죠? 전장은 자동차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이런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에서 체질 개선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월 25일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MS 클라우드 사업 호실적 서버용 메모리의 시황 개선 기대감이 생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 건조한 투자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서버용 메모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나오겠지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서버용 CPU 물갈이 시작한다.
그러면서 D램까지도 반등을 지금 5월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지금 보시면 요런 것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자, 지금 서버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빠질랑 하지만 바로 또 들어오는 매수세, 자,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버가 완성이 되면 D램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속도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이익 실적을 최대로 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올해 2분기, 3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정상화가 될 거예요. 정상화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미 그때가 되면 이미 정상화가 되겠죠. 왜? 그 정상화 될 것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기대가 된다. 그렇게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정상화가 되면 한 요 정도까지는 이 지금 7만 8만 전자까지는 분명히 오는 가격대가 올해 저는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삼성전자 보유하시면서 이놈은 언제 가나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또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산바닥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산바닥이 나오고 여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물대거든요. 이곳을 딱 이제 뚫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선이 아니라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될 경우 여기 저항선으로 변한다,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 저항선에 맞았잖아요. 근데 요것이 다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 저항선을 지금 다 뚫은 오늘 하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 뚫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저항선을 산바닥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우리 시장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뭐 파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보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금까지 계좌가 힘들었던 거 복구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올해 말까지만 한번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올해 작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작년, 재작년 이제 중반부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힘든 만큼 지금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힘든 것을 몇 달 힘들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여기,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바닥이어야 될까, 산바닥이 나와버리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하고 또 한 달 만에도 회복할 수 있는 게 주가입니다. 결국 주가는 정말 내리고 횡보하는 기간, 지금 하락과 횡보는 정말 주식에 길지만 상승은 정말 짧아서 보유자들을 기쁘게 해주지만 보유하지 못하고 널뛰기처럼 메뚜기 같은 투자자들은 정말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게 주식 투자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보가 되지 마시고 올해 삼성전자로 큰 수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